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하게 된 앱스코 코리아 황바른입니다. 2시 정각이 되어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시작 전에 채팅창에 모두들 인사를 남겨주셨는데요. 처음 뵙게 됐습니다. 오늘 교육은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AI 기능을 활용하여 더 스마트하게 탐색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교육은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AI 기능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앱스코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앱스코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만약 이전에 교육을 수강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아실 수도 있고 또는 이전에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앱스코에 대해서 아실 수도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남겨져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오늘 진행되는 교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석자 여러분들은 음소거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드릴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질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앱스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콘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리뷰,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 다양한 전자 관련 서비스를 최고의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앱스코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학술 전자책 또는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그리고 전자자료 통합 검색 이 모든 서비스를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앱스코 호스트라는 인터페이스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앱스코에서는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이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널이 데이터베이스든 매거진이든 전자책이든 전자자료 통합 검색이든 모두 이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널, 매거진, 이북 등은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앱스코스트라는 인터페이스는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을 갖춰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터페이스인데요. 그중 올해 새롭게 추가된 AI 기능들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오늘 교육을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대략적으로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각 기관별로 구독 여부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상이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많은 기관들이 구독하고 있는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9가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앱스코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경영경제 비즈니스 소스, 교육학인 에듀케이션, 인문학,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또는 스포츠, 심리학, 공학까지 다양한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베이스 명칭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채팅창에 링크를 하나 공유해 드렸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타이틀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느 정도의 저널 수를 제공하는지 또 어떤 타이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주제 분야, 또 어떤 자료 유형을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라도 버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상위 버전인 얼티메이트는 10,000종 이상을 제공하고요. 컴플리트는 5,000종, 프라이머는 2,900종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살펴봐 주시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는지 또는 버전은 어떤 것을 구독하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타이틀 리스트는 해당 부분을 통해 저널 또는 주제 또는 기타 부분으로 엑셀과 HTML 파일로도 다운로드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교육 종료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 교육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이메일을 받아보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명칭들을 확인하시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는지 확인하시고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AI 기능들을 실습하기 위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왼쪽에 보이시는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아카데미 서치, 비즈니스 소스, 에듀케이션 소스 이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의 많은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선택해 주시고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앱스코란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 호스트라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각 기관별로 어떻게 접속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을 들으시면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 화면에는 교육 화면을 띄워주시고 한 화면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접속해 주신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대로 접속을 해주시면은 교육 내용을 함께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리는 앱스코 호스트 그리고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소속 도서관 기간 연동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을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도서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학술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저널, 전자저널 등과 같은 메뉴를 찾아서 접속하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시고 클릭하시면 접속이 완료되는데요. 다만 이 메뉴 명칭은 기관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어떤 기관에서는 학술 DB, 어떤 기관에서는 전자자료 등과 같이 기관별로 사용하는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제공하는 메뉴를 찾아서 접속해 주신 다음에 앞서 소개해드린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여러분들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접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손들어 주신 분들은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면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AI가 정말 핫한 이슈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실제 일상생활 또는 과제 또는 연구 여러 방면에서 AI 도구를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 학술 자료 탐색에서는 어떻게 AI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교육 내용에서 AI 관련 기능들을 설명하면서 사용할 단어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의미하고요. AI를 제공하는 모델인 대규모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LLM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AI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거짓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탐색하고 그 자료에 대한 요약 정보를 사용할 때 AI가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한 정보인지, 또는 이 정보가 실제 사실된 정보인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만약에 AI가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제공하는 현상을 환각,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법을 하나 적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보이시는 레그 기법입니다. 이 기법에 대한 용어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설명드릴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AI 기반의 자연어 검색은 내추럴 랭귀지 서치의 약어로 NLS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연어 검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연어 검색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요. 말 그대로 내가 사용하는 자연어, 일상 언어 그대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마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활용하시거나 또는 과제 또는 연구를 많이 수행해 보신 분들은 하나의 키워드 검색이 아닌 나만의 쿼리를 만들어서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검색을 수행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자연어 검색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복잡한 쿼리나 불련 연산자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아마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검색하실 때 키워드 하나만 검색하진 않으시죠. 예를 들어 "이거 뭐뭐뭐에 대해서 찾아줘. 뭐뭐뭐에 대해서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앱스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일상 언어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자연어 검색 기능입니다. 따라서 이 자연어 검색을 지원하게 된 배경에는 연구 경험, 배경 또는 사용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누구나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사용자들이 다양한 AI 도구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자연어 검색에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더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이 AI 검색을 탑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검색이 실시되는지 간략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 또는 국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실 때 질이 문장 형태가 아니라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 검색 화면에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질의로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측에 보이시는 검색 결과는 AI 자연어 검색 기능을 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했을 때는 AI가 자동으로 이 질의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주고 그 쿼리를 바탕으로 검색된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 AI 자연어 검색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앱스코호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접속하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기관에 따라서 로고가 약간의 상이하거나 또는 이 데이터베이스 명칭이 다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 아카데미 설치 컴플리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접속하셨다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명이 나타나실 거고요. 저는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어 검색은 우측 하단에 있는 내추럴 랭귀지 또는 자연어 검색이라는 토글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질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추럴 랭귀지 서치가 뭐야? 라고 자연어 검색을 키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매칭되는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다 적합하지 않은 검색 결과들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결과는 search이라는 키워드만 일치되는 검색 결과, 또 이 검색 결과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이 검색 결과와 함께 매칭되는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추럴 랭귀지 서치 모드를 활성화한 다음에 검색을 실시하시면은 AI가 자동으로 이 지리에 대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주고 그 쿼리를 바탕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추럴 랭귀지 서칭, 내추럴 랭귀지 서칭 정확하게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검색 결과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키워드와 매칭되는 부분은 제목에서는 노란색으로, 초록과 주제어에서는 볼드체로 표기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I가 어떻게 이 지리에 대해서 쿼리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죠? 구체화된 지리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내추럴 랭귀지라는 하나의 단어만 검색한 것이 아니라 searching, query, processing과 같은 동의어 유효어까지 함께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색을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관에 따라서 영어로 보여줄 수도 있고 한국어로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잠시만요. 이 내추럴 랭귀지라는 부분이 자연어라고 표시되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 내추럴 랭귀지 또는 내추럴 랭귀지 서치와 같이 이 해당 메뉴에 대한 명칭은 약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도 Show me refine query, show refine query 또는 구체화된 지리를 표시합니다와 같이 해당 부분의 메뉴 명칭이 약간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영어로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도 검색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앱스코어스트에서 제공하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해외 학술 자료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는 한국어와 매칭되는 검색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해외 학술 자료들을 탐색하실 때는 가급적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보다 잘 매칭되는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네,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Q&A에 자연어 버튼이 안 보이면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 해당 기능은 기관에 따라서 활성화 여부가 상이합니다. 해당 기능이 이미 활성화된 기관도 있고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기관도 있기 때문에 만약 도서관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서 이 버튼이 보이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가 필요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연어 검색은 토글을 활성화하여서 이용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기본 검색뿐만 아니라 상세 검색도 이용을 할 수 있죠. 이 상세 검색에서도 위 아래 하단에 보시면 검색 옵션에서 내추럴 랭귀지라는 부분 또는 자연어 검색이라는 검색 모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예시를 더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된 질의를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라고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ow does social media impact 또는 effect 여러분들 원하시는 키워드로 질의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주제로 또는 질의로 입력을 해 주셔도 좋고 또는 개별적으로 탐색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 주제로 검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티네이저, 멘탈 헬스과 한번 검색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자연어 검색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질의에 대해서 내가 직접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불리한 연산자를 조합해서 검색할지 검색 쿼리를 만들어서 검색을 수행하셔야 되는데요. 자연어 검색을 사용하시면 복잡한 쿼리를 만들 필요 없이 바로 검색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티네이저를 또 어덜선트까지 함께 검색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정확하게 소셜미디어 멘탈 헬스 또는 피지올로지 멘탈 헬스 또 티네이저 이런 키워드들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 화면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며 이 상세 정보 내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주제어나 또는 다른 개념에서도 이런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을 때 함께 검색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질의에 대해서 AI가 어떻게 쿼리를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소셜미디어 키워드, 그리고 청소년인 티네이저 또는 어덜센트, 그리고 정신건강을 멘탈 헬스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지올로지 또는 웰비잉까지 동의어 유의어를 함께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연어 검색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몇 가지 질의사항이 남겨져서 확인하면서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혹시 검색 DB를 제안해도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상세 검색에서 스마트 텍스트 검색이랑 어떻게 다른지 또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검색 DB를 제안해도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부분이 혹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제안하시는 건지 조금 더 상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세 검색에서 검색 옵션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영어로 보여지지만 아마 한국어로 보여주는 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이 스마트 텍스트 서칭이라는 부분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를 입력했는데 매칭되는 키워드 또는 뭐 오탈자로 인해서 텍스트가 매칭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스마트하게 텍스트를 변경해서 검색하는 모드를 의미하고요. 보다 더 자세한 검색 모드에 대한 설명은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앱스코 커넥을 클릭하시면은 상세 설명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검색 모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에 보시는 랭귀지 버튼에서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면은 한국어로 번역된 가이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검색 DB를 모두로 선택하신 화면으로는 보이는데 시날 위드 풀텍스트로만 해도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 저는 테스트 계정이어서 지금 299개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아카데믹 그리고 APA 또는 시널 데이터베이스를 세 가지를 구독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시날 플러스 위드 풀텍스트라는 버전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경우에도 동일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해당 메뉴가 동일하게 보여지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자연어 검색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는 AI 인사이트를 설명드리면서 다음으로 질의사항이 남겨지는 거 확인한 후에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인사이트는 AI가 자동으로 해당 결과, 논문 또는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최대 5개로 요약해주는 기능인데요. 문서에 대해서 2개에서 5개의 핵심 요약을 AI가 자동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또는 연구자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탐색할 때 검색을 했더니 몇백 건, 몇천 건, 몇만 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결과들이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원문의 전체 내용을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죠.
따라서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이 AI 인사이트 기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AI 인사이트 기능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때 제목, 초록, 주제어를 살펴보거나 또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면서 이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거나 또는 원문을 클릭하셔서 앞에 인스트럭션이나 또는 디스커션 이런 부분을 빠르게 읽으시면서 파악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을 시간적 요소를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AI 인사이트 기능입니다. 지금 시날 데이터베이스는 간호보건학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전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아카데미 서치를 통해서 소셜미디어라는 키워드의 검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 인사이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AI가 자동으로 2개에서 5개 정도로 논문의 핵심 요약 정보를 번역해 줍니다. 보니까 이 소셜미디어 제목을 살펴봤을 때는 소셜미디어가 젠 Z의 포커스한 스터디다라고 간략하게 제목만 나와 있고 초록을 살펴봤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연구 대상을 해서 연구를 수행했는지는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이 연구 결과가 어떤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AI 인사이트를 살펴보시면은 이 연구에 따르면은 Z세대 사용자는 소셜미디어에서 피로감을 경험하고 이탈감과 번아웃을 또 특징으로 하는 부분을 결과로 도출을 하였고요. 또 이런 플랫폼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감으로 또 연결이 된다. 또 소셜 비교, 과부하, 잘못된 정보 등이 이런 피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피로감을 악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 요약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실제 내용이 영어든 제2외국어든 한국어든 상관없이 AI 인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설정되어 있는 언어, 만약 인터페이스가 한국어로 설정되었다면 한국어로 제공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베타 버전이지만 순차적으로 모든 원문에 이 AI 생성 인사이트 생성 기능을 제공하려고 저희가 빠르게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혹 해당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결과의 경우에는 추후 해당 기능이 탑재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데이터베이스 선택에서 선택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는 기관에서 구독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접속하신 다음에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들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각 기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 목록 파악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선택 후 검색창을 통해서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확인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제가 AI 기능 소개해드리기 전에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특히 이 LLM 기억나시나요? AI 인사이트도 마찬가지로 LLM 모델을 사용해서 요약을 생성합니다. 이런 기반을 통해서 문서의 핵심 인사이트를 생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만약 여러분들이 이 AI 인사이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원문을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상용화된 다른 AI 도구에 원문을 업로드한 다음에 AI한테 요약해줘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요약해준 정보가 정확할 수도 있지만 부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 진위 여부를 여러분들이 실제 원문과 요약 정보를 비교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앱스코스트에서 제공하는 AI 인사이트는 레그 방식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이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실제 원문 내용을 기반으로 LLM이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PDF를 첨부한 다른 AI 도구보다 정확성이 더 높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단계의 품질 검토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검토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델의 성능 저하를 여부하고 개선점을 파악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확성 또는 톤, 사용성과 같은 5가지의 이런 매트릭을 통해서 품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받아본 피드백의 결과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AI 인사이트가 실제 논문의 전체 내용을 읽기 전 평가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약간 불안정한 초록, 예를 들어서 개요만 작성되어 있는 초록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초보 연구자, 새로운 연구자가 이런 복잡한 학술의 논문을 이해하는 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준의 AI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외국어든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언어로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AI 기능에 대해서 자연어 검색과 AI 인사이트 요약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연말 또 내년 초까지 앱스코는 또 더 나아가는 AI 기능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앱스코 스크롤링 그래프라는 학술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색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자 네트워크와 또 연구 영향력을 평가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추후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몇 건이 인용됐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크롤리 그래프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와 제목 그리고 연구자들이 인용한 실제 인용 논문을 링크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 논문이 몇 건에 인용이 됐는지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인용한 논문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논문의 원문도 함께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이테이션 기능은 연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논문을 파악하고 이 연구를 인용한 어떤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상세 정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참고 문헌의 실제 원문을 연결해주는 링크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참고 문헌에서는 게시일 순으로 문헌의 출판 연도 순으로도 정렬해서 살펴볼 수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DOI를 통해서 실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추후에 반영이 된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AI 기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 어떤 프로세스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추후에 보내드린 교육 자료에 제공되는 이 서포팅 리소스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육과 함께 앱스코에서는 매월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 영상을 앱스코 코리아 유튜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 일정은 네이버 코리아 공식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며 일정이 맞지 않더라도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교육 종료 후에 녹화 영상과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일정이 맞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교육은 신청하신 다음에 녹화 영상과 교육 자료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자연어 검색과 AI 인사이트 기능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도 절약하면서 많은 해외 학술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